가깝지만 먼 나라. 사실 원래도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의 다방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ET 서영민 기자와 함께 이른바 재팬 미스터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영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재팬의 미스터리. 1번 뭡니까? 코로나 상황입니다. 8월에 올림픽 끝났을 때 하루에 2만 5천 명까지 올라갔던 확진자가요. 네. 지금 어제 NHK 발표 기준으로 50명이 됐습니다. 도쿄는 5명이고요. 예?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50명?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이유가 뭔지 일본 언론들도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행이 이렇게 금방 꺾이는 게 중국에서 말고는 없었는데요. 일본 전문가들조차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백신 때문인가 보면 접종률이 한 76%, 우리보다 낮으니까 아닌 것 같고요. 검사율이 낮아서,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의심할 수는 있지만 아닌 것 같은 게, 도쿄의 검사 대비 확진 비율을 보면 8월 한때 24%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0.3%니까 감염 자체가 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추측이 다 나옵니다. 델타 변이가 어느 순간에 DNA 구조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자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정말 일본스러운 추측까지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멸이라고요? 네. 야, 어쨌든 정말 수수께끼 같은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쨌든요. 네. 자, 재팬 미스터리.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 대체 일본 정부는 언제까지 돈을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더 풀어도 아무 일이 없을까? 총리가 새로 취임했거든요. 기시다 후미오. 바로 경제 대책을, 돈 푸는 대책을 내놨는데 네. 570조 원,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많습니다. 야, 아니 経済対策の規模は財政支出56兆円程度、事業規模79兆円程度と。 야, 정말 이게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예산 정도를 한 방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디다 쓴답니까? 어디다 쓴지 들어보면 더 놀라운 게요.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 18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준다. 그리고 코로나로 매출 줄어든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최대 2,600만 원. 근데 이게 우리는 다 대출로 주는데 여기는 뭐 대출이 아니고 그냥 주는 겁니다. 지역 업종 불문이고요. 프리랜서 등 개인 사업자도 다 포함됩니다. 이야,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하면은 나라빚 많기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정말 지구상 최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도 최고였고 지난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만 3차례에 걸쳐서 3,200조 원을 풀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빚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빚이 이미 GDP 대비 243%, 독보적인, 정말 독보적인 1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슈퍼 부양책이 하나 나왔으니까요. 이 추경 규모만 300조가 넘으니 나라 빚이 여기서 또 점프를 할 겁니다. 이야, 그냥 빚으로 돈잔치를 한다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대책 없이 돈을 쏟아붓는 겁니까? 답답해서입니다. 예? 경기가 도저히 살아나지 않으니까. 지난해 GDP가 4.6% 역성장했는데 올해 GDP 추이 봐도 올해도 또 역성장할 것 같죠? 다른 나라는 성장률 높고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민간 소비가 안 살아나서 걱정인 겁니다. 기대했던 올림픽 특수 없었고요. 이렇게 전망이 어두우니까 시민들에게 100만 원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봐도 대부분이 안 쓰고 저축한답니다. 買いたいもの今は特にな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生活必需品とかは毎月必要になってくるので。 네, 맞습니다. 네. 사고 싶은 게 없으니 돈이 안 들겠죠. 네. 또 저축한다고요? 아무리 답답해도 그런데 이렇게 빚이 쌓이면 좀 걱정 안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나라가 나라 빚이 많고 외국에서 걱정을 하면 엔화 팔아버리고 투기자본 들어오고 경제 쇼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한편은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되고요. 근데 일본은 미스터리하게도 둘 다 없습니다. 국가 부도 위험은 아주 낮고요. 엔화 가치는 늘 높고요.
기업이 돈 빌리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요. 투기 자본 그런 거 없고요. 또 물가 지금 돈 푼 지 한 20-30년이 지났는데 아무리 풀어도 물가는 절대 안 오릅니다. 말하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풀어도 되나였는데 이제는 뭐 네. 걱정 자체를 안 하고 막 풀어도 문제가 안 생기나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새 총리의 정책이 분배를 통해 성장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오를 때까지 계속 나라가 돈을 풀겠다. 이게 어느 측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과도 상당히 닮아 있는데 다른 점이라면 근로자 임금이 오를 때까지 나라가 돈을 푼다는 겁니다. 찍어서. 그래서 사람들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돈을. 그리고 정부 물품 조달할 때는 임금을 올려준 기업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하고요. 간호사나 교사 같은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도 그대로 올립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선 돈을 막 준다니까 부럽긴 하고 하지만 또 성장이 없다니까 그건 미래가 어두운 거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나라 빚은 막 느니까 언젠간 터질 폭탄이 아닌가 싶어서 무섭기도 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일본 코로나도 나라 빚도 정말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상황이네요. 서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